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소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외상성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머리를 다치신 분들이죠. 진단은 뇌출혈, 외상성 경막 하출혈,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이러한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죠. 머리를 다치신 분들, 멀쩡하게 일상생활 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가지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이제 불가능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 본인도 불편한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고 피해자의 가족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이 보험사고 뭐 소송을 했든 합의를 했든 이렇게 사건들이 다 종결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피해자를 간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간병 비용들이 발생을 할 거고 또 치료비들이 발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보험사랑 쉽게 합의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의 사건이죠.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의금이죠.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합의금으로 향후 이 피해자의 치료비나 간병비로 보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교통사고 외상성 치매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늘 예로 들고 있는 올해 40세 월소득 500만원의 남성 합의금을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합의금을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노동능력 상실률, 이것만 알면 합의금은 그냥 계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신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고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지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뭐 인지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신적인 장애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걷지를 못한다든가 뭐 팔을 못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이 장애율들이 각각 다르기는 한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맥브라이드의 두 분의 척수왕 여기 부분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직접 피해자와 함께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율을 살펴보면은 중추신경계 이제 기질적 질환 여기 부분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일 낮은 게 경도의 운동성, 그리고 감각성 정신성 후유증 해가지고 12%예요. 제일 낮은 게. 그 다음이 27%, 그 다음이 이제 고도의 운동성 해가지고 52%,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도의 운동성 해가지고 100%. 지금 이제 표가 같이 보이실 텐데 제일 낮은 순으로 12%, 27%, 52%, 100%. 직업계수는 3을 적용하죠. 머리를 다치신 거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아까 40세 월소득 500만원 이신 피해자의 합의금을 계산을 해보면, 제가 아까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복잡해서 좀 적어왔어요. 상실률이 12%면 1억 1660만원 정도, 그리고 27%일 때 2억 4200만원 정도, 52%일 때 5억 500만원 정도, 그리고 장애율이 마지막으로 100%일 때 9억 7천만원 정도의 상실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될 게 위자료죠. 위자료는 사망했을 때 위자료 1억 원을 기준으로 장애율만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2%일 때는 1억에 12% 1200만원, 27%일 때는 2700만원, 52%일 때는 5200만원, 100%일 때는 1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게 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 같은 경우는 합의나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받아야 할 치료비나 이제 약제비 이런 부분들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 증상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비용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간병비가 되겠죠. 간병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는 개호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1인 개호가 필요하냐 2인 개호가 필요하냐 이렇게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위 피해자분이 1인 개호가 평생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금액적으로는 한 12억 원의 간병비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서 2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2배가 되겠죠. 24억의 간병비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금액들을 합치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법원에 소송을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험 약관상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금액들이 산정이 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부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합의금 산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호비, 보험사는 이제 1인 개호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면 뭐 1.5, 2인 개호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금액적으로 10몇억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랑 합의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소송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외상성 치매에 대해서 합의금이 대충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머리를 다친 케이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들과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피해자랑 대화를 해보고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지만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꼭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고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인지 판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